살면서 그냥 멍하니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녹음을 해두려고 그러는데, 그 민자고속도로도 그렇고 고속도로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국도, 지방도 일단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사도도 있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있고, 도로 종류는 법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이렇게 나뉘죠. 근데 언제부턴가 도로의 종류가 하나가 또 생겼죠. 사실상 민자고속도로라고, 민자고속도로. 그래서 이 민자고속도로는 꽤 됐죠. 지금 뭐 20년 됐나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 기반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게 한다. 그러면은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큰 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뭐 여기저기에다 다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에서 공사를 하게 하면 정부에서 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민간에서 건축 경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소득 재분배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으로 민간 도로, 민자고속도로가 정말 미친듯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민자고속도로는 말이 민간 자본이지 은행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다 가져오는 거야. 그게 무슨 민자야? 은행자지. 은행 자본이지, 그게 어떻게 민간 자본인가? 은행은 민간이다?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데 이 민자고속도로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를, 그냥 고리대금업인데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쏟아붓는 데가 국민연금이었죠. 국민연금에서는 연 이자를 46%씩 받고 돈을 빌려줬었어요. 내가 그걸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6%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46%. 이해되시죠? 46%면 그게 고리대금이지. 그럼 이자제한법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주냐. 요거는 돈 대부가 아니고 투자다. 투자는 이자제한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논리죠. 말장난이지. 근데 이 46%를 주면 그 돈은 어디에서, 그 이자 돈은 그 어디에서 충당을 할 거냐. 충당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이자 돈 충당하는 거. 이 도로 이용하는 이용객들, 국민들 누구든지, 뭐 국민들 누구든지 도로는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이용하냐 적게 이용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든지 도로는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가지고서 그 고리에 이자를 메꿔야 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아니, 내 돈으로
아니 국민연금 돈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잖아. 그럼 나한테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나한테 고리대금을 해서 나한테 이자를 갖다 뜯어가고, 그리고 주는 거는 나한테 뜯어간 이자 돈보다 더 적게 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죠, 중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 파티를 하고 앉아있고 지들 잘했다고. 근데 정신이 좀, 이것도 심각한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거짓말을, 말장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잘못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 내시면 46% 줍니까? 연 46% 줘요? 10년 후에 주면 460%인데 그렇게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통행료 이자 받아가는 거는 원금 다 갈 때까지 46%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나, 민자고속도로 하나는 내놓으면 보통 40년씩도 40년? 3, 40년씩 가져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30년, 40년 동안 46%를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투자액에 대해서는. 투기지,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웬만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이거 국내에서 이짓거리 하는 거는 고리대금 사채업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고리대금 사채업자밖에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뭔 장난질하는 거냐. 사기 칠려면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하려 그러면 해외 가서 해라. 그럴 것 같으면 해외 나가가지고선 돈 뜯기고 다니면서 국내에서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지금 뭐 좀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관이나 정부에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하니까. 아니 그냥 뭐 무슨 법이다, 무슨 규칙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지들끼리 만들어서 거기다 한 줄 넣어놓으면, 계약서 지들끼리 또 책상머리에 맨놈 앉아가지고서 배당액의 지급률은 46%란다, 원금의 46%란다.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장사 잘했다고 성과급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돈이 없고 정부나 공기관은 돈이 많고 이런 말장난, 장난질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라고요. IMF 터지고 또 뭐 무슨 코로나, 메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IMF,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오면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말장난 해가지고.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피고름 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피고름을 짜야 된다. 이게 말이냐고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보 천치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앉아가지고서 선거 때만 되면 무책임하게, 유권자도 무책임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뭘 요구를 해야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매일 길거리에 난장판 벌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념 논쟁만 하고 앉아있고, 진보가 어떻고 보고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당장 내어주면서 돈 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 식구들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네? 뭐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톨게이트를 통행을 하는데, 저는 하이패스 사용을 하거든요. 하이패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충전 금액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잔액이 딱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디 뭐 장거리를 가고 그럴 때는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톨게이트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박정희 때는 쌌죠. 문무 정권 때는 톨게이트 비용이 엄청 쌌어요. 도로를 이용하는 이 기반시설 이용료나 공공요금 이런 게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지금 뭐 말로 할 수 없이 올라가지고 돈을 갖다가 진짜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될 판이죠.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그 공공요금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이 민자고속도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서울 북부외곽도로를 제가 자주 다니는데, 이 서울 북부 외곽이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서울 북부 외곽도로 고속도로, 이거 민자도로거든요. 그쪽에 대부분 다 민자도로입니다. 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한 10배? 10배가 더 될 수도 있고, 한 10배 되려나? 1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7배? 서울에서 대전까지 10,000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한 4-5년 전쯤 서울에서 대전까지 10,000원이 안 되고 7,600원인가 7,900원인가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울 북부 고속도로 여기는 그 당시에 10,000원이 안 되던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가 그 값일 때 여기는 10km에 3,000원이었어요. 10km에 3,000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가 넘죠? 그죠? 근데 7,600원, 7,900원 뭐 이랬었는데 10km밖에 안 되는데 3,000원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왕복이면은 6,000원입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라고 만든 거니까. 그럼 출퇴근하는 사람이 하루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야? 9,000원이죠. 한 달에 톨비면 18만원이에요. 15만원쯤 되는 거죠. 근데 10km 구간에만 3,000원이니까 그 뒤에 또 연결되는 구간 또 있고 다 민자니까. 진짜 요즘.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30만원 이상 톨게이트비를 내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뭐 지역 그 시군의회 또 뭐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너무 비싸다, 내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1,300원인가 얼마로 내렸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내렸는데 이것도 지금 장난질하는 거죠. 장난질.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톨게이트 비용을 줄이면 뭐합니까? 내는 돈은 더, 총액은 더 많아졌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보세요. 3,000원에 30년이나 1,300원에 70년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말고 다른 돈으로 주면 보전
사업 수익을 보전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수익을 보전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돈을 빼다가 갖다 꼬라박아 놓고 몰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1,300원으로 줄였다 1,300원으로 줄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낸 돈 가지고 또 지랄한 건데,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비용 그 수익이라는 걸 회수 기간을 늘리지 않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기간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줄였으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매우 잘못된 거죠. 그것도 아니 계약을 해가지고서 수익을 주기로 했으면 주면 되지.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계약을 뒤집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서 돈 집어넣고 공사하면은 수익을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가지고 그 주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걷어가요. 이 톨게이트 민자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 용역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걷어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돈을 걷어가요. 이게 막 산적들이죠, 산적. 길거리에다 작대 걸어놓고 나서 돈 걷는 거.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따져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스물스물 골병이 드는 거죠. 그런 거 다 따지면 한 달에 뭐 300, 500 금방 나와버리지. 그 짓거리 한 것들. 그거 다 이거 국회하고 정부에서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봅시다. 근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또 뭐냐면, 이 민자고속도로도 그렇고 도로공사에서도 장난질을 하는 것 같은데, 통행료를 납부를 20번 1년에 뭐 20번 1년이라고 그랬나? 20번 이상을 납부를 안 된 게 있다. 누산해가지고 누산에서 20번 이상 납부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10배를 즉시 부과하게 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부과란 말도 웃기죠. 지가 이게 뭔데 부과야? 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뭐 준조세가 세금 성격은 있다고 하지만은 부과는 무슨 부과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즉시 20배를 부과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하이패스가 금액이 좀 끝자리가 안 맞으면 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돈은 마지막에 항상 모자라요. 그렇다고 차를 세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차를 세웁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납부하는 것도 바로 납부도 못해요. 미납통행료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미납통행료가 발생을 하면 그 미납통행료는 바로 전산에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안 되고 다다음날쯤 돼야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일날 이동을 하다가 하이패스 금액이 다 떨어져서 미납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납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걸 기다렸다가 바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미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제 또 지나가게 되거나 자주 다니니까 그러면은 현금 납부 하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납부를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통행권 하이패스를 갖다 충전을 하고 그 충전해놓은 하이패스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그래서 근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돈 못 받겠다. 20번 이상 미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얼마 제대로 얘기도 안 해. 뭐 20번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통행료 받는 직원이. 그래서 아니 돈을 못 받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10배는 뭐 20배는 못 얘기고 지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자기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2만 원을 그 토익료를 못 낸 것 같으면은 4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돼요? 예전엔 30배라 그랬었지. 근데 문제는 이거 피해본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거 낸 사람도 있을걸? 멍청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10배 20배가 뭡니까? 어? 20배라는 거 20배. 아니 통행료를 갖다가 못 낼 수도 있지. 20배가 어딨어. 그 예전에는 30배를 이제 부과한다 그 고속도로법이나 이런 데 있었어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안 된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번호판을 개조를 하거나, 그죠? 번호판을 개조를 하거나 기타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통행료를 부과를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경우,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통행료를 부과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장난질하는 이런 경우만 해당된다. 이게 법원에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지금 한심한 데죠. 그거를 말이 됩니까 그게? 응? 통행료를 미납하면 30배를 내라 그런다는 게 그 짓거리를 하다가 법원 가서 깨졌는데 이제 20배를 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단서를 다루는 거죠. 20번 미납되면, 예전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20번 미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번을 합산해가지고 20번을 뭐 미납된 게 있으면 20배를 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죠. 그때는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그 차를 돌려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사업소 들어가서 얘기했죠. 일단은 사업소가 이런 짓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강도도 이런 강도도 없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였는데 또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초장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때문에 이의제기하고 막 따지러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10만원을 내라, 20만원을 내라, 30만원을 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수작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10,000원 미납이면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톨게이트가 요즘 비용이 얼만데 한 번 그 미납됐으면은 그 하루 그냥 반나절 만에 10,000원 미납될 수 있어요. 예? 반나절 만에 10,000원이 미납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8,000원 같으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며칠 있다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주면 되지 뭘 그걸. 그렇잖아요. 근데 16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00원에 미납되면 16만원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 막 이의제기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자기들 그 영업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 해서 홍소만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톨게이트 옆에. 아니 본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켰다면서. 그럼 시킨 사람은 시켜서 하는 거라 그러는데, 시킨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가 무슨 국정원이냐? 무슨 대북 사업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다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실관계 파악하러 들어갔던 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본사지, 본사 말고 옆에 이제 그 영업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 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근거 20배를 받겠다는 그 근거 조항 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뭐 그거 전에 그 판결 났던 거,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 개망신 나겠던 그거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었고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응? 뭐 번호판을 개조를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장난을 해가지고서 낼 마음 없이 했을 때 얘기지. 매일 잘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하이패스가 부착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 식별이 되는, 미납을 했다 그래도 얼마든지 식별이 되고 그러는 경우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뭐 20번이고 뭐 5번에 지들 멋대로 이게 되는 얘기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입장은 거기 뭐 기타가 있다, 이게 기타가 있어요. 기타 그 법조항에 그 뭐 번호판을 조작을 하거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1, 2, 3, 4 이렇게 넣어놓고 맨 마지막에 기타 이에 준하는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준하는 거지, 앞서 열거해 놓은 상황들 하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얘기지, 내가 번호판을 조작을 했냐, 이 차량 번호를 뭐 알 수가 없냐, 아니면은 뭐 부과를 하려 그러는데 도망을 다녀서 부과를 못하냐, 상습적으로 내가 뭘 돈을 안 내고 뭘 하는 것도 없냐. 니들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법적으로 따져서.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금액 납부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국토부에도 전화했어요. 내가 담당과에다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도대체 니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토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즉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호구라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도로공사라든가 뭐 민자사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무리 바보 천치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유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뭘까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그 이유는 단순해요. 미납금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그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타격을 받을 회사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미납 통행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추심을 하려 그러면 이거는 뭐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뭐 검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사적으로 해야 되고, 민사적으로 하려 그러면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법원 가야 되고, 그죠? 그럼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소송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소액은 5만원 이하인가? 뭐 얼마나 안 돼. 그거는 할 수도 없게 돼 있어.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송 자체도 불가능해 사실상. 근데 그 조금씩 쌓인 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거지. 미납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죽어요. 민자사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수익인커녕 욕만 얻어먹고 우리 마저 죽어요. 돈 없어서 굶어 죽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토부나 뭐 도로공사나 저 정부 기재부도 다 관계가 되죠. 이런
이런 쪽하고 다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20배, 20번을 1년이래요. 1년 동안 20번을 미납한 사람은 20배를 받아라. 그래서 겁을 주라는 얘기죠. 겁을 줘, 겁을. 겁을 주는 것까지 인정해줄게. 일단 겁을 줘버려. 그래서 이의제기 하는 새끼는 못 받는 거고, 이의제기 안 하면 그냥 받아서 먹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 그러면 미납이 왜 발생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납이 왜 발생을 하냐면, 미납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반 시민들이 저처럼 이렇게 모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납이 발생하고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미납 발생할 일도 없고 하이패스 가지고 계속 충전해서 계속 갈 때마다 물어봐. 시간 있으면 미납 있냐고. 그럼 네. 그것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리고 하이패스에다가 최대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옛날에는 1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금방 써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이패스에다가 100만원씩 충전하고 다닙니까? 100만원을 충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는 하루에 뭐 6천원, 7천원, 만원 4회, 5회, 6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번, 30번도 되지? 지방 출장 갔다 오고 그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걸 안 했냐? 아니, 이 민자는요, 납부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납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면은, 하이패스 충전을 어디서 합니까? 고속도로 갈 때 얘기지. 도로가 고속도로만 있어요? 민자 탔다, 지방도 탔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 하이패스 충전을 못 하는데,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시골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까지 가가지고 당일날 그냥 서둘러 가지고서 20번 넘지 않게 19번이면 그냥 목숨 걸고 뛰어가가지고 고속도로를 질주해가지고 맨발로 뛰어가가지고서 하이패스 충전 안 하면 20배 내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장난질을 해서 미납하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1000만원씩도 되고 그래요. 1000만원을 어떻게 밀리냐? 금방 해요 그거. 자 보세요, 영업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포차는 뭐 얌전하게 내가 출퇴근용으로 쓰든가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쓰려고 대포차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범죄예요. 범죄나 불법이나 부당이나 그 짓거리 하려고 대포차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포차를 만들었어요. 대포차를 만들었으면 그 대포차가 하루 이틀 안에 운행을 멈춥니까? 그럴 리는 없지. 대포차도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인수를 하고 인수를 받고 그러는 건데, 그 원가를 뽑아야지. 원가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과태료, 통행료, 심지어 뭐 보험, 무보험으로 다니는 거지. 심지어 범죄 사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루에 톨게이트를 갔다가 10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보통 30번? 30번도 넘게 이렇게 톨게이트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말고 뭐 지방도로라든가 민자도로라든가 이렇게 간선도로는 톨게이트가 없지. 그래서 민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런 데들 통과하는
지방길에서 지방으로 좀 돌고 그럴 때는 톨게이트 왔다 갔다 막 그러면 한 30분도 더 하죠. 진짜. 그러면은 통행료 1000만원 밀리는 게 어렵겠어요? 어려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만원씩 1300, 3000, 1000만원? 금방 되겠는데? 통행료 비답 1000만원 금방 되겠는데? 그 20배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차 어떻게 합니까? 그 차를 다 뜯어가지고 해외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니면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폐차돼 버리든가. 그러면 대포차인데 누구한테 돈 받아요? 그 차주는 뭐 깜빵 가 있든가 죽었든가 변제 능력이 없든가 노숙자든가 뭐 이래버린 거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워낙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국토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국토부에서 잘못하는 건데,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대포차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면 되지 않냐? 국토부에서 대포차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네? 수사권도 없는데. 그쵸? 그럼 자동차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냐? 지자체에서 뭔 관리를 합니까? 수사권도 없는데. 그쵸? 뭐 사법경찰관 특사경들 풀어서 뭘 한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뭘 하는데? 네?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 특사경이 뭘 하는데요? 헛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 지금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정권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수사권 조정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에도 불송치 처분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이런 뭐 대포차라든가 차량 관리법 등록법 위반한 거라든가 이런 거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불송치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고 진짜 이유가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다 불송치예요. 그냥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사기라는 범죄자들, 탈세, 사기, 통행료 빼먹기 뭐 이런 범죄자들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발도 했었거든요. 그 경찰에다가 무고지를 해놓고 가짜 주소 해놓고 도망다니고 이런 거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 이거 아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차량 가지고 사실상 대포차죠. 사실상 차량 뽑은 놈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그리고 돈 빼먹으려고 그 짓거리 한 건데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다 불송치. 이유는 뭐냐? 아니 뭐 아버지가 딸한테 준 건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직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니들. 아버지가 딸한테 주면 그게 더 심각한 범죄지. 그래 안 그래? 불송치.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주소를 가짜로 옮겨놓고 요짓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거짓 혐의로 고소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주소를 가짜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딸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한 거지. 네? 그 짓을 해놓고서는 그러면 저는 그 무고 범죄자들 그거 잡아서 조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법 위반.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불송치. 제주 서부경찰서 제주지검 니들 좀 정신이 나간 거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저 입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딸 주소 전입 신고하면은 가짜라도 그게 합법입니까? 말이라고 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포폰 있죠. 대포폰도 가족끼리 뽑아줘가지고서 범죄 사용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럼 어떻습니까? 본안으로 돌아가서 통행료는 어떻겠어요? 정부에서 정권들이, 그 다음에 민주당 저 쓰레기들이죠. 민주당 쓰레기들, 국당 쓰레기들, 저 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저것도. 응? 저 민주당 쓰레기들이 앉아서 이짓거리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웬만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런 식으로 경찰을 운영을 하면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고서 지들이 쥐고 흔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힘 있는 놈들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이미 예상되어 있었던 거예요. 힘 있는 놈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민간인들한테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자 공화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멕시코 마피아하고 뭐가 다르냐고. 멕시코 마피아가 운영하는 국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지역의 토호들 누가 처벌받습니까? 경찰에서 누가 그거를 기소를 합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새끼들, 힘 있는 새끼들, 권력 있는 새끼들, 범죄자들은 그거 누가 그거를 처벌합니까?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요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법을 누가 지킵니까? 안 지키지.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럼 법을 누가 지켜? 그렇잖아요. 판사들도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이 없어요. 요즘 사명감이 없고 그냥 까라면 까는 대로 깝니다. 그냥 판사들도 별도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뭘 아닙니까? 에? 양심을 가져야지. 양심이 없어도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판사들도 그래요. 웬만하면 가해자 편을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도 가해자 편 들어요. 대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큰 소리 팡팡 칩니다. 멍청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그 도로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20배를 받는다 어쩐다 주접을 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상습적으로 그야말로 도저히 회수도 되지 않고 돈 내지도 않고 이런 그런 악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정에서 잘 안 하니까 문제죠. 이런 사정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이다 법이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데 무슨 무슨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무슨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고, 뭐 법치주의가 어떻게 됐고, 뭐 역사가 어떻게 됐고, 헛소리들, 헛소리.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법을 잘 알고 뭐 불법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힘도 있고 법을 잘 알고 불법을 하지도 않고, 그건 난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성질만 들어가지고 진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서로 칼질하고 서로 피해보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정리하면
톨게이트 20배를 낸다는 거는 특별하게 법정되어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사례의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뭐 20배다고 겁주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즉시 그런 행위는 중단되도록 국토부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조치를 해야 되고, 악성 그야말로 법적으로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만한 그런 경우들은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형사적으로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체계를 복구를 해야 됩니다. 서둘러 가지고. 지금도 너무 많이 망가져서 어디부터 손을 댄지 알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재판을 다녀오고 뭐 매일 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건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톨게이트 문제하고 이 불법 천지인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국민들 힘든 게 끝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